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매출 거래의 우리 코드 유형 부분에 대해서 보실 거고요. 이 코드 유형을 가지고 어떤 거래들이 발생하는지 실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실 거고요. 아니면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거래 코드 유형 부분 보시면 첫 번째로 과세 부분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11번 과세라는 부분은요, 가장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 중에 하나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과세가 많아요.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는 가장 대표적인 부가세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유형은 우리가 부가세,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자가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경우 이때 과세 유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부가세가 붙어 있고, 자, 부가세가 별도라고 써져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은 그 유형은 다 과세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세. 영세는요, 영세율이 적용되어 있는 거래들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인데,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들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는 것, 이것들은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들이 바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영세율 거래입니다. 자, 영세율은 0의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0의 세율로 빈칸으로 나타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대한 발급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후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후발급되는 경우는 25일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세 부분이 있고요. 자, 면세라는 13번 면세 부분은 계산서 발급에 한한 면세건만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면세품 판매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드로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래 나오는데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계산서 발급을 해준 경우 자, 면세 사업자가 면세 품목에 대해서 매출 시에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자,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때는 면세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증빙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계산서 증빙 기억나세요? 계산서 증빙을 보시면 부가세란이 없어요. 세액란이 아예 없습니다. 영세는 부가세에 대한 세액을 넣는 란은 있어요. 근데 0의 세율이기 때문에 금액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고요. 면세는요, 아예 부가세가 면제된 거예요.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산서에는 세액을 넣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랑 면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14번은 건별입니다. 건별은요, 증빙을 갖추지 않은 과세 매출일 때 사용하는 유형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일단은 과세 매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10%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 이때 적격 증빙 4가지. 이때는 과세 매출이니까 3가지겠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증빙 외에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거나 또는 증빙을 아예 주지 않은 경우에는 건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건별로 처리하는 건은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란에다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가 분리돼서 보여져요. 자, 우리가 33,000원짜리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건별로 선택하시고 33,000원을 공급가액란에 넣으시면 공급가액의 3만원, 부가세 3,000원 이렇게 알아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건별에서는 무증빙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전산 세무할 때 보실 텐데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라는 부분도 건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15번 간이는요. 요거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15번은 사용하실 일이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패스 하시면 되고요. 16번은 수출. 자, 위에서 보셨던 영세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던 건이요. 이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라고 한다면 수출은요. 직수출이나 대행수출 등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국외에서 발생되는 것을 수출, 국내에서 발생돼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한 것을 영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카과. 17번 카과는요. 말 그대로 카드 과세입니다. 과세 매출인데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카드 과세 부분은 과세 매출로 부가세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카드 결제를 받아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가 발급을 해준 경우예요. 자, 근데 단 세금계산서와 함께 카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1순위이기 때문에 과세로 보셔야 합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카드 과세 부분은요. 건별하고 똑같이 우리가 합계,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란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가 분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환경 설정에서 보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으로 우리는 공급 대가로 전부 다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합계를 공급 가액란에 넣어주시면 알아서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면. 카면은 카드 면세예요. 카드 면세는 자, 면세 매출인데 카드 결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줬다면 우리 카드 면세로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카드로 결제 받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계산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먼저 선순위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입니다. 자, 다음은 카드 영세. 영세 매출 시에 카드 결제한 경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다음 20번 면건. 자, 면건은요. 우리 건별하고 똑같은데 면세 매출일 때의 건별이에요. 그래서 면세 매출을 하긴 했는데 계산서 발급도 안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한 상태. 이런 경우에는 면건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22번. 22번은 현과, 현금 과세고요. 이거는 좀 더 길게 말하면 현금 영수증 과세입니다. 자, 현금으로 매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현가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했을 경우에만 현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과는 과세 매출 중에서 우리가 현금 결제를 받아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준 경우. 자, 이게 중요해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경우만 우리 현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카드 부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묶어서 봅니다. 물론 유형 처리하실 때는 따로 처리하셔야 되지만 유형은 따로 처리하시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부가세 신고서 볼 때는 함께 합쳐져서 나오니까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하가랑 현가랑 같이 외우시고 하면이랑 현면이랑 같이 외우시고 하영이랑 현영이랑 같이 외우세요.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에 따라서 우리는 추후에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서식들에도 반영이 되는데 이때 우리 과세로 되어 있는 건은요. 과세로 되어 있는 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함께 됩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은 되지만 우리가 그 해당하는 기간별로 조회를 해서 저장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각 유형별로 한번 실무 문제를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지금 설명드렸던 과세에 대한 실무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교재에 있는 실무 문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아이나라의 회계상 거래 자료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메뉴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1번. 1월 5일에 서초약품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제품을 판매했대요. 제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로 봅니다. 이때 제품이 우리는 의약품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물품이 맞겠죠. 자, 과세 물품인 타이레놀 A형을 판매했네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 11번으로 분개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문제 안에서 보시면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하단에, 맨 하단에 보시면 합계금액과 그리고 그 옆에 현금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금 부분의 전체 금액이 다 기입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제품을 현금으로 전체 다 팔았구나 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볼까요?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월 5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월 5일. 자, 1월 5일로 조회를 하셔서 지금 우리 제품 과세 물품 팔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럼 유형 11번 넣어주시고 자, 품목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그냥 같이 넣으세요. 타이레놀 수량 10개에 단가 60만원. 자, 그러니까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나오죠? 자,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 우리 어디에 팔았어요? 서초약품에 팔았죠? 서초약품 넣어주시고 자,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여부를 1번 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분개할 때 어떻게 팔았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전체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개 유형 중에 분개 없음,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이 중에서 우린 1번 현금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으로 처리가 되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2번 보시면 1월 6일에 우리 상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자, 우리 상사에다 제품 판매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것도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는 우리 타이레놀 A형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 약품, B 약품 두 가지 약품을 한 번에 팔았네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분개를 처리하실 때, 자, 유형은 11번으로 하시고요. 품목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입력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F7번 복수 거래 키를 활용하셔서 두 개의 품목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A 품목 규격 필요 없고요. 수량 300개에 단가 40만 원. B 품목
수량 200개에 단가는 20만 원. 이렇게 전체로 다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거래 다시 눌러주시면 여기 품목의 복수거래 외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복수라고 써 있어야지만 이거는 맞게 처리하신 거예요. 2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복수거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는 우리 공급처는 어디였어요? 우리 상사. 우리 상사한테 팔았죠? 그리고 요것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자, 공개는 우리 대금 결제 부분에 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외상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2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수거래를 활용하는 능력을 보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복수거래 키를 아셨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알려드렸죠. F7번 복수거래를 눌러서 해당하는 품목을 전체 다 입력하는 내용, 요걸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1월 7일. 비사업자인 개인 정지윤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네요. 33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과세입니다. 개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어요. 자,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럼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7일에 유형은 11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품목은 지금 뭐 어떤 이름이 나와 있진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33만 원이었으면 공급가액은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쵸? 우리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건 공급 대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급 대가를 1.1로 나누어 주셔서 공급 가액을 구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33만 원이라 10%가 딱 보이기 때문에 30만 원, 3만 원 넣으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한번 들어드렸었는데 공급 대가가 3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72727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1로 나눠서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공급처는 정지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번에도 여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자기압수표. 여러분 자기압수표로 받은 거 이거 어떤 계정 써야 돼요? 자기압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죠. 통화대용증권이니까 우리 현금으로 받은 거랑 맞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보시면 1월 8일에 서초약품에 현금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에 2개. 자, 한 개당 공급가액이 20만 원짜리고요. 부가가치세가 지금 2,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2만 원입니다. 10%니까 2만 원이겠죠.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분과 상기하여 정리하기로 했대요. 자, 우리가 서초약품에다가 현금으로 판매했던 거 뭐예요? 5일날 판매했던 건이죠. 이 판매했던 건이 반품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가세에서는요, 반품 처리가 되면 우리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품된 만큼만 마이너스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자, 8일날 일단 유형은요, 처음 팔았던 거랑 똑같이 넣으세요. 과세로 넣으시고요. 우리 제품 2개에 대해서 지금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제품이라고 일단 쓸게요. 우리가 5일날 팔았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타이레놀 A형이라고 쓰기에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제품이라고 그냥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수량은 2개만큼 반품됐다고 했죠? 자, 여러분
반품이 되었을 때는요. 수량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반품일 때는. 근데 애누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애누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량 단가에서는 마이너스 안 해요. 공급 가액 부분에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수량 단가 비워두시고 공급 가액에서 애누리 한 만큼만 마이너스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반품한 거니까 마이너스 2. 수량 넣으시고 단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20만 원이라고 했죠? 자, 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급처는 서초약품이었고요. 그리고 전자로 했던 거니까 전자 그대로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분과 상기하기로 했으면 분계를 외상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마이너스 분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1월 9일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자, 취득가액이 150만 원짜리였고요. 양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입니다. 이러한 기계장치를 희망약품에게, 자, 희망약품에게 9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해서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을 판매한 거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유형자산 판매 거래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린 유형자산을 감소시킬 때 취득가액으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취득가액 감소시키는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함께 감소해야 한다는 점. 요 두 가지를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150만 원에 감가상각누계액이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각되지 않은 미상각 잔액이 얼마가 돼요? 70만 원이죠. 70만 원인데 우리는 희망약품에 90만 원에 매각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익 보고 매각했나요? 아니면 손실 보고 매각했나요? 이익 본 거죠? 네, 이익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기입을 해주셔야 되죠. 자, 분계를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월 9일에 유형은 일단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그리고 품목은요. 기계장치 팔았대요. 기계장치라고 써볼게요. 그냥. 공급가액은 90만 원에 팔았다고 했죠. 자, 판매한 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는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얼마짜리를 팔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얼마로 판매했다라고 적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넣어주셔야 되고 공급처는 희망약품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전자로 두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형자산의 판매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혼합을 쓰셔야 합니다. 자, 혼합 쓰시고요. 대변에 기계장치 팔았잖아요. 기계장치로 넣어주시고 금액 얼마였죠? 150만 원 넣어주시는 거. 그리고 기계장치가 대변에 오면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 원이었죠? 80만 원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 말에 결제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직 돈 못 받은 거죠. 우리 재고자산,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채권. 자, 외상으로 받는 것.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되죠. 자, 미수금에 대한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 아직 못 받은 돈만큼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99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아까 같이 구해봤었죠. 우리가 받아야 될 돈하고 지금까지 아직 상각하지 않은 미상각 잔액을 비교했을 때 20만 원만큼에 대한 차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다 라고 쓰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분계를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과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넣으시고, 감가상각누계액 반드시 기계장치 맞은편에 차변에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전체 금액으로 다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일부는 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리해 주시거나 보통 예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익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받는지 또는 손실을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매각 거래는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분계 부분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분계는 대변에 들어가는 유형자산이 어떤 자산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 부분만 이제 바뀔 뿐이지 패턴은 똑같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분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분계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대변에 유형자산이 오면 차변에는 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조계액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미상각 잔액과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차익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다.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실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1월 달에 과세 매출에 대한 거래들이 어디에 반영되는지까지를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은 매일 매출 점표 입력은 좀 종료를 하시고 전체 메뉴에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탭에 부가가치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부가가치라는 탭에서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우리 과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실행하시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1월달 거래를 입력했었잖아요. 그러면 1월이 속해 있는 부가세 기간으로 조회하시는 거예요. 자, 1월이 속해 있는 부가세 기간 1기 예정 기간이죠. 1월부터 3월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1월부터 3월로 조회를 해보니까 우리 총 합계 부분에 매출처가 총 4개이고요. 5매를 지금 작성을 했고 총 공급가액이 1억 6,28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맞는지 하단에서 상세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상세를 보시면 서초약품에 지금 2개의 매수가 발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희망약품이 하나, 우리 상사에 하나, 그리고 주민기재분. 이거 정지훈이죠? 정지훈에게 발급했던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초약품은 우리가 플러스 10개로 발급했던 건과 그리고 반품건을 입력했던 것. 두 가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확인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나와주시고 나오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 보신 여기 합계 금액 있죠?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지금 1억 6,280만 원이었어요. 자, 이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똑같이 반영이 됐는지 볼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실행하신 후에 여기도 똑같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하시면 가장 첫 번째 빨간색 과세 매출 부분에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1억 6,28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과세 매출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자동 반영이 되고 부가세 신고서의 1번란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항상 유형을 입력하실 때마다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해당하는 첨부 서식도 같이 보실 겁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우리 매일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분계, 문제를 풀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전산 세무회계 쪽을 보실 때 전산 세무회계에서 첨부 서식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세요. 물론 우리 전산 회계에서도 보지만 그러니까 이 패턴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영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